방금 전 오피셜 속보가 떴습니다. 장예찬 씨가 결국 못 버티고 쫓겨났네요. 막말 논란에 휩싸여서 지난 일주일가량 기사가 도배되다시피 했던 장예찬 씨, 결국 부산 수영에 공천이 취소됐다는 속보가 방금 전 전해졌고요. 지금 언론에서도 집중 타격을 받을 만큼 어마어마한 소리들을 쏟아냈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헛소리를, 그것도 자기 SNS에 당당하게 남발해 놔서 쉴드가 불가능한 사안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버텼던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친히 전화도 해주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택도 없이 쉴드를 치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었겠습니까? 아무튼 방금 전 국힘에서 속보를 전한 거고요. 과거에 장예찬 씨가 했던 얘기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아니,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2014년에 했었죠. 10년 후에 본인이 어떤 상황이 올지 예측이나 했을까요? 아무튼 이에 대해서 네이버 댓글에서는 장예찬 공천한 사람이 누구냐? 친일 매국 발언한 성일종, 조수연, 어디 한번 자르지 말아봐라. 당선 파티한 박덕흠도 마찬가지다. 이번 윤석열 정권 제대로 심판할 거다. 이런 비판의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씨도 장예찬, 조수연, 황상무 이들을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낸다는 건 수도권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장예찬 씨를 저렇게 쳐냈다고 해서 끝난 문제도 아니고요. 여기까지 감싸왔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황상무 논란도 장예찬 씨한테 가려져 있었는데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죠. 기자 회칼 테러를 대놓고 언급한 게 이런 식으로 사과 한마디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 언론인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아, 그러면 이제 사과했으니까 조용히 넘어가고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열심히 본인 임무를 다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상황이냐고요. 지금 이게 MBC를 콕 집어서 88년에 있었던 회칼 테러를 언급한 건 명백히 협박을 한 겁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MBC에 왜 잘 들으라고 했냐? 출입기자들이 묻자 웃으면서 농담이지, 정보 보고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것도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끔찍하다는 겁니다. 이러니 한국기자협회에서도 즉각 비판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저뿐만이 아닙니다. 5.18 민주항쟁과 관련해서 북한 개입설에 사실상 무게를 싣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의 세계관에 깊숙이 박힌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뉴라이트 세력들의 이승만 띄우기, 그리고 5.18 민주항쟁 관련해서 북한 개입설 타령하고 무슨 간첩 타령하고 이런 인간들의 민낯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러니 고인이 되신 오홍근 기자 유가족분들, 그리고 5.18 민주항쟁 유가족분들, 이분들을 향해서 석고 대제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해임을 기다릴 게 아니라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나서라,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송 현업단체들도 마찬가지로 공동성명을 내고 황상무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건 언론인에 대한 테러를 넘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고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조직적 위협으로 큰 충격을 준 거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에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며 황상무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전국 90개의 시민, 언론, 노동,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곳이고요.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특정 언론사를 대놓고 협박하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사과 한마디 툭 던지면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 같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도 오늘 추가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황상무는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해야 될 사람이다, 이거고요. 재차 황상무 수석의 경질을 촉구한 겁니다. 언론 협박 수석이라는 거고요. 당장 경질해라. 여기서 무슨 판단을 더합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든든히 뒷배경으로 있으니까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중간 요약해보면 장예찬 씨를 날렸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장예찬 씨를 여기까지 끌고 왔던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끔찍한 만행, 이것도 결국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인데 저렇게 총선을 앞두고 사과 한마디 툭 던지면 그럼 시민들이 아, 사과했으니까 이제 넘어가자, 뭐 구질구질하게 계속 꼬투리 잡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이냐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게다가 또 기가 막힌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5.18 폄훼 논란에 휩싸였던 일베 도태우씨 국민의힘에서 뒤늦게 공천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대구 중남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더라는 겁니까? 저렇게 대놓고 일베 게시글을 공유했던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고요. 앞서 황상무 수석에 대한 비판도 했지만 도태우 씨의 만행도 끔찍합니다. 심지어 이걸 감쌌던 게 국민의힘이라는 것도 절대 잊어서 안 되는데요. 결국 친박으로 분류되는 도태우 같은 사람이 대구 지역에 무소속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런 사람을 감쌌었는데 지금 총선 앞두고 잠깐 눈치 보는 척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고 믿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란 거고요. 그리고 지금 김은국 씨 관련한 논란이 계속해서 터졌었는데 오늘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병대 전후에 부총재에서 해촉됐다는 건데요. 당당하게 국민의힘을 찍어달라, 심지어 해병대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찍어달라, 이런 헛소리를 했다가 역풍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개념 없는 행동을 하다가 결국 부총재직에서 해촉당한 겁니다. 애초에 전후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고 김은국 씨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서 해촉 처리했다고 합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정원철 회장은 이런 썰도 풀었습니다. 방송에 갔다가 김은국 씨를 우연히 만났다는 건데요. 만나서 선배님 최상병 사건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냥 핸드폰만 보고 답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경례를 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안녕히 가셔라 이런 얘기만 했다는 건데요. 이런 인간이 여태까지 해병대 정신을 지난 십수년간 팔아온 겁니까? 참고로 이 정원철 회장은 한동훈 위원장 앞에서 당당하게 최상병 특검을 요구하다가 이렇게 헤드락 걸려서 쫓겨난 그분 맞습니다. 지금 이틀막, 헤드락, 끔찍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이거 앞서 보셨던 황상무의 회칼 테러 협박도 괜히 나온 게 아닌 겁니다. 다 연결된 흐름인 거고요. 이승만 정부 때도 정치 깡패들이 얼마나 활개치고 다녔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전 11시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이채 양명주 중에 최상병 특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해병대 예비역들도 최상병 특검을 촉구하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디 김은국 씨는 그런 건 못 본 척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얼마나 염치가 없으면 해병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힘을 찍어달라 그럽니까?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실드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종섭 씨의 얘기도 가관입니다. 도주대사 논란을 키웠는데 도주라고 표현한 거에 책임을 묻겠답니다. 아이고 진짜 도주, 도피 등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선동적 용어 사용을 즉각 중단해라.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한 소식들이 산더미인데 박용진 씨는 강북을 전략경선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 방금 이런 입장을 전해서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님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살점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다. 이번에 엄청난 공천 혁명이었고 살점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불가피하게 공천 결정을 취소했는데 이 결정 과정에서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조언도 있었다고 하죠.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만 있지 2등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줬다는 거고요. 여기에 박용진 후보도 참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단기간 내 압축적으로 공모를 해서 소수의 경선 대상자를 가릴 예정이라고 하니 이 또한 많은 관심과 주의에 소식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 김용만 예비후보와 추미애 예비후보 하남 을갑에서 다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님은 전국을 다니시면서 가장 잘하시는 연설로 각 후보들에게 힘을 열심히 보태고 계신 상황이고요. 장예찬 씨가 저렇게 날아갔다고 하더라도 국힘 리스크는 결코 끝난 게 아닙니다. 총선 앞두고 사과를 한번 툭 던진다고 해서 이게 진짜 사과를 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그렇게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후로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지 내일 오전 11시 생방송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